되죠? 잠깐만요. 음, 됐고, 이름이 뭐라고요? 가장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존경하는 금원시대 의사는 이동원이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1180년에서 1251년 금원시대에 활동을 하셨고 중국 허베이성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오, 안 보여준다니까. 안 보여준다니까 지가 보네. 본인이 원래 소화기가 엄청 약하고 허약 체질이라서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팔이 의사한테 치료받고 사망하셨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원 군이 의학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위 쪽이 허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위론을 만들게 되셨고, 기위론이랑 두 번째로 내상, 내외상 변홍론. 네, 그거랑 예,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내외 상 변홍론. 저 변혹. 변호 그거랑 다시. 내외 변혹론. 예, 내외상 별로 변혹론. 나 변호 혹하는 걸 갖다 변별한다. 비혹된 걸 갖다, 그러니까 내외상에서 이게 내상인지 외상인지 헷갈리잖아요. 그 혹시 모를 그런 거에 대해서 변별한다 해서 내외상 변홍론. 예. 첫 번째 비로 두 번째 내외상 변호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약물에 대해서 좀 이게 처방을 잘 했는데 보충 희귀탕을 네. 발효 창방. 네, 창방. 네. 아, 네. 새롭게 만들었던 창방.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뭐만 아니, 됐어요. 그 소리. 이상입니다. 아니. 그거 했는데, 네. 내가 왜 이 사람을 중요시 여겼나,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또 뭐 스승 얘기도 나오는데, 스승 얘기도 빼고, 딱 컨닝을 했으면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일단 저는 네. 그분이 이제 자기의 허약한 체질을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공부하다가 자기가 좀 이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후대에 좀 비위 중심 의학 체계를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서 존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해줬고요. 네. 자, 질문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좀 쉬운 걸로. 자, 여러분들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희생까지 했는데 죽는 김에 끝까지 죽어라 이럴 수 없죠. 예, 마이크 좀 주시고요. 예. 비위가 약해서 의사가 되셨다고 해서 그럼 부비행기탕이랑 상기 근종탕이랑 비위에 좋은 약이 부비행기탕은 비위를 조금 이렇게 보호해줄 약이고 허약한 체질에 좋은 약인 걸로 알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약은 잘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시면 좋겠나요? 모르는 건 얘기 안 하고 넘어가세요. 건중탕 예, 모르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또 있네요. 예. 환경원청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이동원 이전에 비리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는지 처음 뭐 혹시, 강원도 네, 와서 보고서 이야기해 주세요. 강원도인데 이분이 비위 중심론, 비위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비위 중심론 인간의 원리는 위기로부터 생기며 이는 곧 비위의 기능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예, 수고했어요. 예. 이 처방 이름 아까 환기건조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처방 이름 같은 경우는 뭐 환기건조탕이니까 건조탕 약물이겠구나. 거기에 환기가 더 들어갔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게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 건중탕류와 보증기탕류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해야 별 소용 없죠. 방작이라도 배우고 약물이라도 배운 다음에 환기가 들어가니까 이렇다, 보증기탕에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야기 돼야 되겠죠. 보증기탕의 어떤 이 처방 원리, 구성 원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알아요? 모르죠. 환기건조탕, 건조탕에 뭐뭐 들어가냐? 몰라요. 보증기탕 몰라요. 다 모르는데 환기건조탕과 보증기탕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기는 조금 좀 어렵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할 때도 내 수준에 맞게 생각하시면 돼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조금씩 더 배워나가고 뭐 수업 시간 한 게 아무런 쓸모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그게 다 동합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 때 많이 외운 게 많아지면은 좀 더 좋은 이런 면은 있어요. 외웠다 까먹고 외웠다 까먹고 당연히 까먹어야 되죠. 안 까먹어 여러분들 뭐 이모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까먹어요. 까먹었던 것이 또 공부하면서 또 생각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한약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암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다 암기를 시키잖아요. 특히 본초학. 아직은 강론 안 들어가니까 좀 그런데 강론 들어가면은 다 외우는 것이죠. 교수 입에서 나오고 입에서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책에 있는 거 무조건 다 외워서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시키죠. 예전에는 원전도 그렇게 써요. 원전 생략 모든 과목을 다 외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암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 굉장히 불편했지만은 나중 가서는 그게 많은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암기가 쓸데없다? 절대 안 해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했다 까먹고 암기했다 까먹고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찾으면은 아 이거였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거에 맞는 공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궁금하고 한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은 나중에 가서 진짜 방잘 배우면서 건중탕과 보증기탕 차이가 어떤 건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는. 내가 나름대로 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여기서 내가 답을 준다고 했을 때 그걸 본인 때까지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서 뭐 얘기를 좀 크게는 안 하는데 하여튼 건중탕류에 쓰는 것과 보증기탕류에 쓰는 것이 약간씩의 차이가 나고 이 처방 이름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처방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처방 이름들이 구성 내용이 다르면서 처방 이름이 같은 약들 또는 그 처방 이 구성 약물은 똑같은데 처방 이름이 바뀌는 것,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수많은 의사들이 나와서 수많은 처방들을 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일단은 뭐 그 정도까지만 이 처방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만 하고 아까 비위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 장원 이동원이라는 분이 이동원 선생님께서 의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 아까 두 가지 이야기했죠. 내가 아파서. 자, 여러분들 혹시 아픈 게 있나요? 뭐 지병 비슷하게 아픈 데 있어요? 꾸덕이는 것 같은데 뭐 어디 아파요? 항상 머리가 아파요? 항상 머리가 아프다. 자, 그럼 내가 아픈 병이 있으니까 이 병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아우, 내가 소화가 안 돼. 계속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화가 좀 더 잘 될까?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배 문제니까 좀 좋아지는 거 같네? 또 다른 거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절제해서 많이 먹지 않고 절제해서 좀 조금씩 먹으니까 좀 더 좋아지네. 밀가루 음식 같은 거 안 먹고 술 안 먹고 이러니까 훨씬 좋아지네. 하는 걸 내가 스스로 느껴서 꼭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원 선생도 내가 비위가 안 좋으니까 소화기가 안 좋으니까 소화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많이 연구를 했죠. 일단 뭐 본인 병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원 선생이 이 의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가 어머니께서 이 돌팔에게 치료를 잘못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나와 내 가족들의 병을 내가 고친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가 고치겠다.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분이 그 다산 정혜원 선생. 그 뭐 나중에 소아과 책인 의력이라는 책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 병은 당신 처방해서 다 이렇게 쓰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의학은 중인들, 의생들이,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할 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의학을 모르고 있으면은 내가 아플 때 또는 우리 가족이 아플 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천한 것한데 천한 사람 불러다가 내가 얘한테 빌빌거리면서 부탁을 해야 되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내가 직접 처방도 내고 치료도 하고 다만 침을 놓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약을 처방하는 것은 옛날에도 다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 특히 어머니가 이 돌팔이한테 이 치료 잘못해서 돌아가신 걸 알으니까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과거를 준비해서 과거 준비를 했는데 이거 안 하고 내가 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다행스럽게 그 이동원 선생은 집이 좀 부자였어요. 부자니까 내가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우리 주변에 좋은 선생님 있나 쭉 살펴보니까 유학원이 있어, 유학원생. 유학원생이 있어서 거기를 가봐? 근데 거기는 좀 멀어. 그래서 좀 덜 멀은데 유학원 선생도 한 말년에 좀 막 이렇게 상암병 같은 거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장원소라는 사람이 장원소가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다. 유한소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던 걸 갖다가 장원소가 와서 이렇지 않았냐 이래서 치료를 해주겠다 해서 치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장원소도 명의인 유한소의 병을 고쳤다. 유아간의 병을 고쳤다 하니까 장원소도 그때 같이 병따를 뜨게 되겠죠. 여기서 최고 유명한 사람이 못 고친 병을 자기가 못 고친 병을 누가 고쳤다 하니까 그 사람이 졸지에 뜨게 돼서 장원소도 그때 어느 정도 유명해지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느니 가차이는 장원소에게 공부를 배워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 아주 많은 돈을 싸들고서는 장원소한테 갔죠. 나 제발 여기서 공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뭐 장원소 입장에서도 얘가 돈 가지고서는 돈을 막 싸들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안 가르쳐 줄 이유가 없어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원소의 사상을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장원소라는 사람은 이 의학전이라는 책을 보면은 장원소의 저서를 보면은 이 책이 이 어떻게 보면 의학에 대한 썸머리집 교과서용으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얇고 짧으면서도 간단한 책인데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은 장부병기와 육기병기를 둘 다 썼어요. 육기병기는 유아간의 그 육기병기 내용을 그대로 표절했어요. 옛날에 표절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네 것도 내가 쓰면 내 거잖아. 이렇게 해서 유아간 선생의 육기병기에 관련된 부분을 표절해서 쓰고 그냥 장부병기에 대한 것들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장부병기에 대해서는 내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장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경에서도 각각 오장의 생리, 병리 이런 부분들 다 이 병기에 대한 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내경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난경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장균경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소아과의 저는 소아약전 직결에서도 장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장부에 대한 이야기를 의학대원이라는 책에다가 썼고 그 쓴 걸 갖다가 이제 이동원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원 선생은 변증을 할 때 장부를 위주로 변증하겠다. 거기다 또 내가 비위가 약하니까 그건 더 좋겠다 해서 장부변증에 대한 배운 걸 갖다가 그 중에서도 나는 비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겠다라고 해서 비위병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하게 된 이런 동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배우는데 어디선가 저 밑에 한 대여섯 살 된 꼬맹이가 와서 지도같이 배우겠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쯤 되는 이동환한테 지금 한 대여섯 살 되는 꼬맹이도 같이 와서 같이 배우겠다고 뭐 이렇게 좀 배우는데 이제 이 장원서가 나이가 먹어서 죽으니까 이 둘이 남은 거죠. 이동환하고 왕호고 둘이 남아서 꼬맹이 왕호고 둘이 남아가지고 야 뭐 그래도 같이 공부하던 거 계속 하자. 라고 해서 왕호고는 이제 스승이 장원서도 되고 이동원도 되고 해서 이동원의 이야기를 갖다가 다 끌어오죠. 그러면서 이 왕호고라는 사람이 나중에 탕해본초라든가 이런 책을 썼는데 왕호고의 탕해본초가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이동원이나 장원서가 했던 약물에 대한 이론들이 다 왕호고의 탕해본초에서 나온 줄 알아요. 근데 왕호고가 쓴 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장원서와 이동원이 썼던 내용들을 유학병리에 다시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사제관계로서 이 스승의 것을 갖다 내가 그대로 빼와서 그대로 쓰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 비유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갖다 이야기할 때 내상병을 갖다가 이거는 지금 여기 쓴 내용은 이거는 물론 그 인공지능이 써준 거니까 내용을 모르겠죠. 내용은 모르는데 이건 다 장원소의 의학 사상이 아니라 스승은 장원소였고 주요 사상 1, 2, 3, 4에서 이거는 이동원의 의학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쓴 것이다 라고 보여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다 붙어 있으니까 그랬는데 여기 완전히 띄워놓고 주요 사상으로는 이동원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쓰는 거, 인공지능을 썼으면은 진짜 여기서 과연 비중심 넌 인간의 원기는 위기로부터 나온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맞나 틀리나 또는 이렇게 말한 내용이 이것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뭐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모르면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했던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이다. 뭐 내가 썼던 이모지 써서 게시된 것은 그 책임은 누구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못 쓴 걸 갖다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은 내가 잘못된 걸 써놓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직은 여러분들보다는 머리가 좀 더 좋을 수는 있어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 수정하고 또는 얘한테 배운 걸 갖다가 내가 써먹을 때 말로서 써먹을 수 있겠죠. 말로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돼야 된다. 얘만큼은 몰라도 얘가 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을 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져야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발표했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발표할까요? 자, 발표 또 할 사람 넣읍시다. 자, 누가 구제 좀 해주세요. 열어줄까요, 조금? 이름 뭐죠? 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많이들 이분을 존경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분 시대 예전의 일화는 바로 현작입니다. 분명은 진어린이고, 현작이라는 후보는 이후에 그 역주를 기려서 붙여진 거라고 하고요. 아마 출생은 발해 분인가? 그런 지역에서 하신 걸로 알고, 그 이후에 기나라, 도나라, 제나라, 진나라와 같이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중국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미술을 펼치셨다고 합니다. 그가 예술을 배우게 된 계기는 조금 특별하다고 쓰여 있는데요. 원래 이분이 객사라고 약간 한국으로는 주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약간 숙박시설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장상곤이라는 손님으로 모으셨던 노인을 만나가지고 그 신년 약물을 공동하여 이슬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또 약간 썰 일화가 있는 게 이 신년 약물을 먹으면은 갑자기 사람이 투시되어 보여가지고 그 사람 안에 어떤 게 있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뭐 이런 걸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편작이라는 분이 워낙 뛰어난 인가이시다 보니까 영웅적인 일화를 만들기 위해서 펼쳐진 게 아닐까 합니다. 사실 침탕약 뭐 이런 거에서도 많이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편작
엎드는 아마 맥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일가로서의 기술 같은 것도 존경할 만하다고 하지만 존경할 하는 일가를 꼽은 가장 큰 이유가 이분의 약간 병을 치료할 때 자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의대 와가지고 가장 처음 배웠던 게 물치 이병 치리병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물치 이병 치리병 아니면 상봉 치리병과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병을 치료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병이 피부에 있을 때 여기 피부에 있을 때, 또는 장부에 있을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골수와 가수가 깊은 장기로 들어갈수록 치료하기 어렵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그 병이 좀 깊어지기 전에 치료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거를 모든 일가들에도 전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런 많이 배울 수 있는 거겠죠. 네, 이 정도로 발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받아주세요. 질문 있으세요? 네, 마이크 갖다 주시고, 네. 그 현자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분명을 지은 어린이인데 업적을 그리기 위해서 현자이라는 이름을 지어졌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인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작을 한자에 까치 작자를 써서 현작이라고 한다는데 그 편자에는 작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루나 널리라는 뜻도 있어서 현작이라는 의미가 널리보다는 까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까치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로 알려져 있어서 뛰어난 의사는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한다는 의미에서 널리 등을 붙이는 까치라는 뜻으로 현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예, 잘하셨고요. 또 다른 뭐 이야기나 질문,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발치기경 수급병이라고 이 병을 치료하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그 환자들 병이 깊어지는 순서를 어떻게 하셨는지 몇개 이하를 걸로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병은 피부에 있다고 하고 치료하였고 그 다음 병은 장부에 있다고 하고 치료를 하였고 거기까지는 치료가 되는 있는거를 마지막에는 골수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치료를 해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치료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뭐, 또 있네요. 예. 그 발표해 주실 때 친이병 얘기해 주시기 전에 맥진에 대해서 유명하다고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맥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거는 검색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맥에 대한 이야기들은, 예, 뭐,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을까요? 예, 수고했어요. 예. 어, 맥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이전 시대에 어떻게 보면 편작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이것도 보면은 뭐 아주 좀 애매하죠. 애매하고, 그 다음에 남경이라는 책을 누가 지었다 그러죠? 80일 남경, 황제 80일 남경. 저자. 검색 한번 해보세요. 80일 남경의 저자가 누구냐? 그는 남경의 저자. 황제 80일 남경. 난자예요. 남이 아니라 예, 남경. 예, 저자가 누구라고요? 현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이 남경을 지었다, 뭐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그것조차도 애매한 이런 상황이고, 내경이나 남경에서도 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맥에 대한 부분들이 그 맥상을 말하는 것인지, 맥을 잡는 걸 말하는 것인지, 이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황제내경에서는 맥을 잡는 부위가 요 손목, 기구 부위 요것과 육력, 여기를 갖다 두 개에서 비교해. 목에 띄는 맥과 손에 잡는 맥, 이 두 가지 맥을 비교해서 어디가 더 크냐에 따라서 비교하는 이런 맥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삼부구라 해서 머리, 손, 다리 각각 세 군데에 세 개씩의 맥동처를 찾아가지고 진단하는 이런 방법이 내경에서 언급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난경에서는 맥을 잡을 때 요 손목에서 총관적 나눠가지고 손목에서 잡아라 라고 하는 게 난경에서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편작이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나 애매하지만 그냥 편작 80일 난경 편작 황제내경 내경 뭐 황제 이런 식으로 나누니까 이 편작도 요 맥에 대해서 이 총구맥을 총관측으로 나눠서 맥을 갖다 설명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맥상에 대한 설명은 황제내경에서는 맥상에 대해서 이야기될 때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처럼 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맥의 크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정상적인 맥은 어떻다. 또는 맥상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좀 러프하게 돼 있는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 뭐야 천막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맥상에 대한 설명들. 그다음 뭐 갈고리는 뭐 긁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다 보니까 맥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맥상 자체에 대한 설명들은 계속 옛날부터도 말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송대 이후에 와서 그걸 갖다가 근데 이전에 이제 뭐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맥상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설명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기도 시작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 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 내경과는 좀 다른 맥을 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줬다라고 해서 이런 맥진에 대한 체계화도 언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사들이 각각 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쭉 보고서는,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도 보면은 본인이 썼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실제로 솔직히 보면 여러분들 실력을 저만큼 썼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썼어요. 그 쓴 것까지 됐는데 이제 그렇게 써낸 걸 갖다가 이제 저걸 갖다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해서 설명할 줄 알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나는. 여기다 써내는 거 아무렇게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뭐 저렇게 써내고 뭐, 그러니까 잘못됐든 잘 됐든 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인공지능한테 딱 시켜서 쟤랑 써낸 거는 의미가 없죠. 이제 거기다 의미를 가지게 하려면은 내가 저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솔직히 지금 그냥 놓고선 편작에서 이야기해봐라 하면은 잘 몰라요. 그죠? 편작에서 알아요 하면은 자신있게 막 고개 흔드는데 그럼 안 되죠. 조금 배웠으니까 안다고 해야지. 모르는데 이제 뭘 하나 찾아서 검색을 해서 배웠잖아요. 그 배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갖다가 이제 이해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줄 알게 되는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안 쓰고, 예전에는 인공지능을 안 쓰니까 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머릿속에 외워서 그걸 갖다 설명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니면 책을 찾아서 검색해서 찾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뭐 인공지능이 웬만큼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자세하게 해주잖아요. 거의 뭐 전문가 수준으로 딱 해주니까 이 내용을 내가 보고서는 과연 이게 맞나 틀리나 검증하는 거. 첫 번째 검증이죠. 얘가 말한 것이 어디가 틀렸나, 틀린 게 어디고 맞는 게 어딘가. 장상군이라는 노인을 만나 신비한 약물을 복용하며 오랜 기간 수련을 거쳐 의술을 전수받았다 라고 했는데, 과연 저 부분에 대한 일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나가면은 뭐 장상군이라는 사람이 인간 사기 편작 창궁 여전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편작 창궁 여전, 편작과 창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전기물 쓴 그 책이 그 부분인데 사기에 나오는 문장인데, 거기서 장상군이라는 사람이 이 어떤 이 여관에 머물고 있는데 그 여관에서 일하는 애가 아주 참 똑똑하고 좀 사람이 돼 보여.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이제 어느 날 은근히 불러다가, 그러니까 일하는 일머리라든가 어떤 사람의 됨됨이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이 약을 줄 테니까 이 약을 먹어라.
근데 이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 했을 때 그 상지수라 표현했어요. 땅 위에 떠 있는 물. 땅 위에 떠 있는 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빗물. 빗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슬 같은 거 맺히는 거. 이런 걸로 그 약을 갖다가 먹기로 뭐 100일 동안 먹어라. 그러면은 먹고 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투시하는 능력이 생긴다. 담장밖에 이 바깥의 상황이 보일 것이고 사람의 내부 구조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그만큼 사람을 더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관찰을 더 열심히 해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 문장은 그렇게 써 있다고 그대로 투시해서 본다. 사람을 투시해서 볼 수 있게 됐다. 그 정도는 좀 뻥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뭐야 약간 약화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관찰을 많이 하는 거. 그래야 이 사람이 병이 피부에 있다, 볼수에 있다. 이걸 아는 것이죠. 얼굴 딱 보고 이 사람 병이 어디 있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고사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찰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아무나 얼굴 한번 딱 보고 이 사람 병이 어디 있다. 파악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관련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한의원을 오래 하다 보면요. 한의원 오는 환자들이 저 사람한테 어떤 처방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감이 온다 그래요. 처음 보는 환자가 딱 왔는데도 이 사람 이런 약 쓸걸? 하고 예측을 하면은 거의 또 맞는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나름대로 그 관찰하는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생기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다양한 부분에서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뭐 여러 군데서 관찰을 해서 그러니까 관찰하는 게 눈으로만 관찰이 아니라 뭐 소리 듣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관찰해가지고 종합적인 진찰을 해가지고서는 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 뭐 그렇게까지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약이라는 어떤 이 매개체를 통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의사에 대한 이야기들, 아까 이동원 선생이라든가 이런 편작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분들이 의학을 어떻게 발전시키게 되었나, 의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생각하고 여기서 나는 여기서 어떤 것을 더 배웠다.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제대로 좀 이야기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까지 같이 해서 의학이 발전되는 과정들, 그다음에 나는 여기서 어떤 걸 더 느껴서 이 사람을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두 사람만 이렇게 대략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학기에는 이제 요 D시대, 명대, 청대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민국 시대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의학에서 고려 시대까지는 별 내용이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의학에 대해서 역사 전공하시는 분이 공부하는데 삼국시대, 신라시대 뭐 군진의학이라 표현해서 이 전쟁통에 쓰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뜨문뜨문 나와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그 연세대학교 의사 교실에 아마 한 분 계시는 것 같고 고려 시대는 별로 없고 이제 조선 시대 가면서 이제 좀 한 내용들이 좀 생기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 의학사 수업이 맞춰지게 되는데 의학이라는 어떻게 발전해 왔다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직 여러분들이 의학사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못 해요. 조금 구체적으로 갔다 하면은 상하론, 양리원, 부정론, 비이론 같은 이런 부분들 원문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주 많은 원문의 일부를 갖다가 공부한 것이죠. 상하론 원문 한 300페이지 되는 거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 정도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론 이 주단기 뭐 어떤 이 책에서도 그 중에 일부만 공부한 것이지 구체적인 공부를 안 했지만은 그래도 한번 맛보기로 보면서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쭉 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학이 발전해 가는 과정들을 또 이제 지금 과정에서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을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인공지능을 한의학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공지능이 요즘 나온 거니까 우리 한의학하고는 별개야.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한의학 공부하면서 열심히 써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써먹는데 어떻게 한의학적 이론과 결합시켜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이제 한의학적 이론을 갖다가 활용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느냐, 하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새로운 도구가 생겼어요. 인공지능의 새로운 도구가 생겼는데 이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써먹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좋은 생각 있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다 공유하면 더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항상 좀 좋은 의견 있으면은 카톡으로도 연락해 도 되니까요. 좀 알려주시면은 또 후배들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동료들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의학사 이제 마무리 짓고요. 포트폴리오만 제출하면 이제 의학사 마무리 되는 거죠. 보강은 뭐 쉬는 시간 없었으니까 보강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뭐 기말고사는 포트폴리오 대체되니까 포트폴리오 내시면 돼요. 자, 한 학기 동안 고생들 많았어요. 수고들 했어요.